자, 함수의 연속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수의 극한을 다뤘어. 그때는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이고 수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연속이라는 걸 배울 건데 새로운 건 아니고 연속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컨티뉴야, 컨티뉴. 이어졌어요. 그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신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국어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이어졌다고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표현을 해보자고. 자, 그럼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했느냐?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란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 x가 0일 때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왜? x가 0일 때 좌극하는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것이고 x가 0일 때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으로 갑니다. 그럼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갑자기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끊어진 상황이야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예요. 그럼 일단은 이어지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뭔가 같아야겠구나. 이해돼? 뭐라고? 어떤 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뭔가 이제 연속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과연 극한값이 같다고 해서 됩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y는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x분의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 합시다. 우리 좀 쉽게 갑시다. x분의 x제곱이 있는 거야. 이게 어때서? 선생님, 이거 약분돼서 x잖아요. 맞아. 이거 x거든요. 근데 이거 왜 굳이 x분의 x제곱 써요? 달라요, 의미가. 분모에 이게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절대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0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약분하면 y는 x는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데 뭐가 된다?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때요? 극한값은 같죠? 하지만 뭐가 없는 상황이야? 함수값이 없는 상황이야. 그럼 함수값이 있어야겠고 또 어때야 돼? 요 빈 칸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당연하지만 이 얘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해야겠죠. 왜? 수렴은 당연히 갖고 가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서 함수값이 없는 건 말도 안 돼. 함수값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둘이 어떻다고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속은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연속은 좌우함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뭐라고? 연속은 좌우함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늘어난 거야. 자, 수렴은 뭐? 좌극한, 우극한? 같다야. 수렴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뭐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연속은 좌우함이다. 이제 뭐까지 된 거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아닌 예시들을 보여드렸어요. 뭐라도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봤다. 자, 밑에 개념 1번 밑에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의 불연속, 연속이 아닐 땐 불연속이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있고요. 연속에서 보시면 로마자 1번, 2번, 3번 조건이 3개 나왔어.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은 매우 드물겠지만 정의를 쓰라고 하면 연속에 3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다는 얘기를 하려면 솔직히
당연히 존재하고 존재하는 거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알겠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해. 그래서 얘를 한 줄만 기억하면 나머지도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이제 설명해 보시면 정의되지 않는 경우 있으니까 세 가지 다 전부 다 보시고요. 첫 번째는 함수값이 없을 때야.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고, 세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더라도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더 쉬워요. 연속은 그래프를 딱 봤는데 얘 봐봐 끊어졌지. 이거 끊어져 있어요. 얘는 어때? 이거 만약 구멍이 뚫려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거 산을 올라가. 근데 어때? 룰루랄라 올라가다가 어떻게 싱크홀에 쑥 빠지면 이게 이어진 거야?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거죠. 길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연속을 그래프로 보면 너무 쉽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대다수는 이제 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뭐를 관찰해야 된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모두 관찰해서 같다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봤으면 개념 3번 보시면 연속 함수란 말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x가 어떤 한 점으로 갈 때 연속을 보인 거야. 그런데 모든 점이 다 이어졌으면 모든 점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그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뭘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자, 개념 3번 밑에 설명 있습니다. 설명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1번 다항함수는 너무 중요해요. 다항함수는 뭐하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즉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다. 이런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는 단순히 항이 여러 개다가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n차 함수를 얘기해요. 유리함수, 분수함수 안 됩니다. 따로 볼 겁니다. 그거는. 자, 두 번째 유리함수, 그러니까 즉 분수함수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리함수가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고, 유리함수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는 불연속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들은 게 뭐가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죠?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 그쵸? 루트 안에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 예. 할 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봤고요. 그 다음 네 가지. 자, 가우스의 기호를 포함했을 때는 불연속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x가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우스는 무슨 함수냐면, 예를 들어 y는 가우스 x, 즉 x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얘 있으면 얘 만들어지는 모양이 계단이에요. 계단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계단을 잘 밟아오다가 갑자기 더 점프, 잘 밟아오다가 점프, 끊어져 있죠. 그래서 뭐다?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이렇게 점점점 있으면 이거 끊어져 있구나, 바로 판단 가능한 거지.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이따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 좀 도입할 거야. 이게 지금 어때요?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얘는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필요하냐면, 야, 내가 봤는데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연속이더라. 즉 이 범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이제 x의 범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유식하게 용어를 하나 씁니다. 뭐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x의 범위, x의 구간. 알겠지? 그럼 이 구간은 사실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a, b를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자, x가 요 안에 들어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쓰냐? a보다 x가 크고 b보다 작다고 씁니다. 됐어? 두 번째. 자, 이번엔 대괄호를 써서 a, b 이렇게 콤마로 써주신다면요, 뭐가 된다? a, b를 포함하는, 즉 등과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괄호는 둥글죠.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용어를 말로 하기는
얘를 열린 구간이라 그래. 오픈, 열린 구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딱 닫았어요. 닫은 거예요. 이 문이 이렇게 딱딱딱딱 하잖아. 그래서 A를 너 A까지만 딱 들어와 해서 A를 딱 B 너 B 들어와 해서 B까지 딱 오케이? 닫힌 구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얘는 이제 우리가 뭐 클로즈드예요. 그냥 영어 공부한 거야. 당연히 수학 시간에 영어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썼다. 그래서 오픈 열려 있어요. 막 뚫고 가는 거지.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합니다. 닫혔어요. 너까지 딱 닫혔어요. 알겠어?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렇게 섞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A는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고 B는 B까지는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떻게든 쓸 수 있다? 반대로 또 쓰면 얘가 어떻게 해봐?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잘 쓰진 않아. 얘를 갖다 이제 반 열린 구간이나 혹은 반 닫힌 구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거 하나 써도 상관없고요. 얘를 반 열린 구간으로 봐도 되고 반 닫힌 구간으로 봐도 돼. 용어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이상의 범위를 포함하고 싶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니고 이부터 쫙 전부 다.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이를 기준으로 이는 포함하고 어디까지? 끝까지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그러면 선생님 이는 포함하니까 요거 이렇게 닫힌 구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쓰면 이제 옆에가 너무 휑하죠. 우리 구간은 열고 닫아야 돼.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끝이 있냐 없냐 계속 커지네 무한까지 간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도 무한 옆은 항상 여세요. 알겠지? 왜? 무한은 값이야 상태야? 상태입니다.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수를 갖고 와도 그거 플러스 1 더 큰 수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요거까지야 라고 닫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플러스 1 하고 얘가 뚫고 나간다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뚫고 나가. 뚫고 나가니까 어떻게 열어야지 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한 옆에는 항상 여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 미만이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3보다는 자, 이것도 밑에 쓸까요?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저기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저기 작은 상태. 이쪽이 플러스 무한이면 반대쪽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무한이라 마이너스 무한부터 3까지입니다. 쓰시는 거고 무한 옆은 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해. 어떻게? 실수 전체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얘는 수직선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인데 무한 옆엔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됐니? 자, 참고로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거기 예시를 개념 2번에 예를 하나 보시면 체크에 4번이 있어요. 체크 4번. 그 체크랑 좀 다르긴 하네. 자, 봤을 때 얘가 y는 x-2부터 x 플러스 1. 아까 분수함수 어떻게 하기로 했죠?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만 불연속. 나머지는 연속이라 그랬어. 즉 x가 2일 때는 뭐? x는 2에서 불연속이고 만약에 연속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연속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근데 얘는 구간의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용해서 쓴다면 2를 제외하고 즉
여기서 2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범위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포함하지 않고요. 또 2부터 무한까지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또는 이거 혹은 이거 쉼표 이거 쓰면 틀립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틀린다고 해요. 다시 구간은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의 기호로 써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둘을 합쳤어요? 또는 의미예요? 합 집합인 거죠. U자 모양. 이렇게 하면 좀 더 U자 같나요? 됐죠? 선생님 이제 보통 U자를 확실하게 딱 끊어서 쓰긴 하는데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셔야 보통 이제 정답 인정을 많이 하신다. 알겠죠? 확실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구간은 집합. 자, 그럼 이제 연속에 대한 개념 다 배웠어요. 이게 전부예요, 연속. 뭐? 정리하면 연속은 이어진 거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봤을 때 그냥 눈으로 이어져 있네 확인하면 되고요. 식으로 볼 때는 좌우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동안 몰래 했던 짓이 뭐냐면 극한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했어? x를 대입했지. 근데 x를 대입하는 건 뭐야 사실?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거야 사실은 그동안.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이용한 거야. 이제는 마음 편하게 근거가 생겼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유형 14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14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유형 18번, 19번 보기 전에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잠깐 보고 갈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의 성질을 다뤘었어요. 그죠? 그러면 극한의 성질하고 한번 이제 엮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성질들 잘 봐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어요? 리미트 f 더하기 g를 한 것이 뭐랑 같다? f의 극한과 g의 극한값을 더한 것과 같다. 즉 분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죠?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었겠니? 당연히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수렴할 때만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걸 만족할 때 얘가 성립했었어. 그러면 출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언제 같니? 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같은 거는 항상 뭐 둘 다 수렴할 때는 성립을 해요. 그거는 성질이야. 그런데 꼭 이거 말고도 성립할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건데 왜 수렴하지 않는데 성립하나요? 이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경우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는 거야. 특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 그럼 극한값은 어떻게 판단해?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f를 갖다가 자 이제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뭐 2가 된다고 합시다. f의 좌극한이 2고 또 f의 우극한을 뭘로 할까요? f의 우극한을 3이라고 하자고. 오케이? 그럼 얘는 분명히 x가 a로 갈 때 f는 뭐예요? 수렴하지 않아요. 자, 또 g라는 함수를 갖고 와서 요 녀석의 a의 좌극한일 때는 g가 어디로 가고 3으로 간대. 그 다음에 g의 우극한은 어디로? 2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g도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 얘네 둘을 더하면 뭐야? 5가 되는 거지. 얘도 둘을 더하면 5가 되는 거지. 결국 뭐예요? f랑 g가 수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했을 때는 현재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여러분이 직접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서 더해 보시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좀 빼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고요. 자, 이번에 뭐가 있어요? 곱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질에서는 뭐야? 둘 다 수렴을 만족할 때는 분리가 가능했어요. 어떻다고?
자, 얘가 만족할 때는 뭐 둘 다 수렴할 땐 당연히 이거는 성질로 보장하는 거야. 이거 이미 다 확인한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봐봐. 얘가 얘. 분명 수렴하지 않는 놈인데 곱하면 6이죠. 곱하면 6이죠. 좌극한도 6, 우극한도 6. 수렴한단 말이야. 아,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 가능하네. 또 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곱할 때는 좀 특이한 게, 자, 하나가 수렴을 하든 수렴하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다른 하나의 값이 0이 등장할 때야. 0이 등장할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g가 수렴하지 않는 함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h라는 함수가 등장해서 얘가 뭐가 되든 간에 0으로 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g랑 h를 곱하면 좌극한을 곱하든 우극한을 곱하든 다 0으로 가니까 수렴하는 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좌극한일 때 3이 되고 얘도 좌극한일 때 이제 0이 되는 거야. 이번엔 g의 자극한이 0이 될 때 우극한이 뭐 다른 값을 가진다고 합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곱했을 때 0, 곱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0이 등장했을 때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극한의 성질이었고 연속함수의 성질은 뭐냐면 똑같아요. 극한하고 똑같아. 극한에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성립한다는 거지. 언제? 수렴할 때. 물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연속할 때는 뭐냐면 연속할 때 가능하다는 거야. 연속 안 하면 성질 작용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더한 거, 자, 연속함수끼리 더하면 연속할 것이고 빼도 연속할 것이고 곱해도 연속할 것이고 나눠도 연속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눴을 때 0이 안 돼야 된다.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자, 이제 갖고 와서 문제 유형 18번을 보도록 할게. 자, 갑니다. 지금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구간이 쪼개져 있다. 어떨 때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쪼개져 있고요. 또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고르라고 했고, 첫 번째는 f랑 g 더한 거 물어봤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시는 거고요. 얘는 연속이 돼야 되니까 뭐도 따져야 돼? 함수 값도 따져주시면 됩니다. f의 좌극한은 위에서 따져야겠어? 아래에서 따져야겠어? 밑에서 따져야겠죠? 1보다 작을 때니까,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자, 이제 우리는 가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알아. 그래서 대입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좌극한은 a가 될 것이고 g의 자극한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프 보시면 1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f의 우극한은요. 자, 이번엔 위에서 봐야겠죠? 참고로 얘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f값이 같겠네요. 자, 그게 뭡니까? 1 집어넣으시면 3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3 되니, 자, gx 보시면요. 우극한 함수값 얘도 같네요. 얘는 사실상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겠군요. 얼마로? 2로 같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이게 이제 5가 되는데 연속이려면 뭐가 같아야 돼? 좌우함이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좌극한도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얼마? a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해볼까요? f 곱하기 g,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찾아놨잖아. 그죠? a 곱하기 1, a고요. 3 곱하기 2, 6이고요. 같으니까 얘 함수값도 6일 거야. 뭐가 같아야 돼? 연속이려면 얘네들이 전부 다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6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죠. 응? 나눠서 따져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63번이나 62번도 한번 잘 풀어보시고, 자, 유형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합성함수의 연속인데 잠깐 끊었다 그래프 그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읽고서 한번 최대한 풀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보시면 합성함수예요. 우리 합성함수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해봤죠?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안쪽에 있는 것부터 보는 거야. fx가 지금 어디로 갈 때 좌극하냐? 0으로 갈 때 지금 어떠냐는 거 보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연속이냐 보는 거네. 그러면 fx에서 0의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0의 좌극한, 자, 여기서 봐봐. 얼마로 가요? 1보다 살짝 작네. 그죠? 1보다 살짝 작은 값이야. 따라서 얘 얼마로 가고? 1에 살짝 작은 값.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얼마가 돼? 다시 f의 1보다 작은 값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고 있죠. 1에 정확한 0. 그래서 얘는 0이 되겠네. 오케이? 자, 이번 우극한 보면요. 자, 0의 우극한 보시면 0보다 살짝 큰 값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으로 가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0이죠. 얘도 0입니다. 오케이. 오, 함수값만 같으면 되겠다. 자, 집어넣습니다. F0은요? 0이죠. 그럼 다시 또 F0인데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래서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이번에 니은 디귿도 해볼게. 자, gx의 좌극한 봅시다. 0의 좌극한 얼마예요? 0의 좌극한 0보다 살짝 큰 값이네? 0보다 살짝 큰 값? 그죠? 우극한은요? 맞아볼게요. 우극한은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될 거고 함수값은 딱 0이 됩니다. 어디서? 이제 f에서 찾아보자고. 그러면 아까 우리 해봤잖아. f가 0의 우극한일 때는 이때였죠? 마이너스 1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0의 좌극한일 때는 어디로 왔죠? 1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갔네요. 1이죠. F0은요? 0이었네요.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어느 하나 같은 것도 없어. 이건 뭐 수렴도 안 하고 연속도 안 하네요. 자, 디귿. gfx입니다. 아까 fx는 여기서 빨리 했으니까 빨리 넣어볼게. 그러면 g1 좌극한 또 g-1의 우극한 또 g의 0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글씨들이 좀 삐뚤다 그죠? 날라가나요? 자, 그러면 1의 좌극한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안 적어놨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있고 g가 0일 때는 0이 되고 있네. 이게 좀 빠른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속도로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그래프 눈으로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형 19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제 풀어오시고 오늘 연속함수의 성질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과제 풀어오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 연속함수 성질 전까지 잘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엔 좀 어려운 최대 최소 정리라든가 사이값 정리 끝을 내고 이제 미분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